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태원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잡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의료계 굉장히 핵심적으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비급여 실손보험, 국민들과 이제 전체 여론에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의료 여러 사항과 다르게 물밑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곧 여러 가지 이 안을 발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협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또 내용을 또 계속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장황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기자 회견문을 작성해서 나눠드렸고요. 저는 이걸 간단하게 발표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 질의응답하면서 내용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포하며 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의 내용을 주제로 지난 1월 9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임이 자명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험과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비급여 진료 제한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후퇴 및 건강권이 침해된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의 부담률 증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로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의료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정책 토론회 현장에서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확인되었듯이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의원과 중소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되며 특히 의원과 중소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결국에는 의료 전달 체계에 오히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 확대와 의료비 부담 가중 및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이며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보험업계는 적자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나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 정부는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이는 의료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악화할 것이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 심화 및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공공의료의 기능을 약화될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원 역할을 해야 될
실손보험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의료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경증, 빚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하여 의료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 의견 배제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의료 정책은 공공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의료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에도 가동 중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 안정화 이후 의료계, 정부, 금융위 및 복지부와 보험업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 행위를 불법처럼 오도해온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 넷째,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급여 체계를 침범하지 않고 공보험의 보완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방안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환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의원급으로 확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협회나 여러 우리 개원가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협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험 개발원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개원가에서 쓰는 EMR 그 프로그램은 보험 개발원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업체라고 하는 그 사설 업체들을 통해서도 실손 보험 회사로 이제 그 정보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 자체가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의사협회나 우리 회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실손 자동 그 전사나 청구는 쉽지 않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42대부터 맡아서 했었죠. 예. 사실 뭘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다행히 제가 또 집행부에서 저에게 맡겨줘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 42대의 그런 의료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회원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그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전공이나 의대생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의대생 정원 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자기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이런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작년을 거치면서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런 사태가 해결되는 게 얼마 전에 무슨 숫자 하나로 이렇게 정원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런 의료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비급여 실손 개혁 방안인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요번에 1월 달에 여기서도 얘기 나왔지만 정부의 정책 토론회에서 봤듯이 전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환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뭐 실손보험 문제가 단순히 의료계의 어떤 이기적인 이런 문제로 치부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관리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 이 부침 자료도 마련했듯이 이런 이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 문제들이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들과 국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이 여론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 작업을 하려고 이번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김에 지금 따로 한 장 나눠드린 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의 정책 토론회를 저희가 다다음 주 3월 11일에 열기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현희 의원님, 정무위원회에 계신 전현희 위원님께서 저희가 방문을 직접 찾아뵈고 부탁을 드렸는데 빠른 결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뭐 같이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날 토론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마련했는데 뭐 보험업계 당연히 이 토론에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뭐 실손보험 문제인데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안 부를 수가 없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고 그 이유는 불쾌하다 였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이 실손보험의 문제점, 위법성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었을 거로 생각하고요. 뭐 어쨌든 저희는 실손보험 회사에 대해서 참여하는 요청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불참하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그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해서 뭐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는 이 의료개혁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이 의료계나 그다음에 국민들 환자들의 의견과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이 환자가 보험에 가입해서 진료를 받고 돈을 청구해서 받고 그 주인공이 이제 보험회사와 사실은 환자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의료계는 진료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험사와 국민 환자들의 목소리를 대칭적으로 다 골고루 듣고 그다음에 특히 의료를 그 중간에서 이제 공급자 역할하는 의료의 역할도 충분히 듣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정책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결국은 그 지난 의계특위간의 속내가 그때 적나라하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인공이 보험회사가 아니고 환자와 의료계가 같이 포함된 최소한의 3자의 대칭적인 구도에서 토론되고 개혁이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보험회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것이 아닙니까? 뭐 관리급여라는 것도 이게 원래 급여 비급여가 진료의 효용성 이런 비용 효과성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관리급여는 전혀 그런 걸 배제하고 보험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이걸 줄이겠다. 단순히 그거에 대한 것으로 관리급여 얘기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부터 환자들이나 의료계의 이런 의료의 활용도에 대해서 이 굉장한 저해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환자와 의료계가 같이 주인공이 돼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번에 의계특위 안을 환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당연하죠. 병원 갈 수 있는
1차, 2차, 3차 가는 것을 철저하게 좀 막겠다. 경증은 상급종합병원에 못 가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환자의 부담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질환 중에 대부분이 경증인데 그 의계특위 안에 보면 경증 자기부담금 50%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비보험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자들 대부분이 경증을 앓고 중증은 아주 일부에서 앓게 됐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실 때 중증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는 경증으로 다 판단이 되는 질환이나 외상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50%라는 실비보험이 진짜 보험일까?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계특위는 그 의료비 증가를 막겠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지 국민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해석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자의 선택권, 진료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게다가 우리 의료인들의 또 진료에 대한 그런 진료권도 많이 침해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들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로서는 의료보험의 그 보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과 중소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이렇게 의료개혁이라는 단어로 포장한다는 것에 제가 정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의계특위 안에 있는 그 관리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급여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도수를 관리급여를 하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도수 치료를 받아서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이 기존처럼 비급여로 인정해주고 어느 이상을 관리급여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걸 논의할 준비도 됐고 마음도 있는데 그런 논의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사실 다 따져보면서 지금 우리 보험 되는 그런 항목도 하나하나씩 의료계나 학계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여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 비급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를 할 마음의 준비는 저희가 되어 있지만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저에게 질의한 적도 없고. 그 엄청난 협의와 논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의료개혁 비급여 관리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것은 정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의료개혁을 가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네.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비급여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든 비급여 영역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독특하게 임의 비급여라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면 범법자가 되는 또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급여 관리만 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급여 체계 결국은 숟가락도 연동돼 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내시경 하면 10만 원 돈인데 지금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뭐 10만 원 남짓이에요. 우리 보통 내시경을 하면 뭐 수면까지 들어가고 얘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자, 영국에 그냥 일반적으로 줄 서서 기다려서 하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도 우리는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하는 것도. 근데 그걸 다 달아서 대주죠. 그 다음에 급한 사람들은 퍼블릭 세타에서 난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럼 더 돈을 내고 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50% 정도 더 비싸요. 근데 그게 미국 수준보다 더 비쌉니다. 영국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 공부하고 잘못 들어온 관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보더라도 이미 비급여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실손보험을
급여 체계가 제대로만 됐다면 실손보험 거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정부가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비급여만 놓고 따로 관리하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다. 결국 급여랑 같이 연동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비급여 컨트롤하기 전에 뭐 네카라든지 진입 장벽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가이드라인 제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히 비급여를 줄이겠다, 뭐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굉장히 뭘 모르고 정리하자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관리만 한다는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첨언을 좀 드리면 관리급여 예만 들어도 뭐 도수 치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급여 쪽으로 넣어서 90% 또는 95%까지 이 환자가 부담을 하게 하는 급여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히려 90에 95%면 그 나머지 5% 10%는 공단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쨌든 없던 건강보험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양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전혀 없던 새로운 비용이 건보공단, 이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새로 부담을 그쪽으로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급여와 비급여 구조 자체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환자들이 내는 부담을 늘린다 하기 위해서 급여를 들여놨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건강보험 공단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나간 돈 어떻게 줄여볼까 하는 어떤 이 압력이나 압박을 받았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뭐 비용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드니까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런 치료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만큼 환자들의 이용료나 이용률이라든지 진료권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치료를 이쪽으로 넣어서 횟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10번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거를 급여 쪽 관리급여 쪽 넣어서 10번 이하로 줄이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의 시각으로 본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실제로 그만큼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런 의료의 이용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제 외상과염이라고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는데 그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게 PRP라는 치료가 선별급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격을 5만 원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PRP를 할 때 쓰는 키트가 있는데 그 키트는 사실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산정 불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정 불가라는 것은 그 키트 값을 받으면 불법이에요. 이미 비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PRP라는 치료가 그냥 거의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부가 선별급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 치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병원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가 이제 관리급여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관리급여를 지정하는 순간 정부가 가격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 치료를 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돈을 조금 버니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보면서 치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정부는 그것이 마치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의사들이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적정 가격을 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팔꿈치에 쓰는 PRP는 5만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정 가격이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관리급여도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정책 과정 중에 저희와 논의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PRP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 비급여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우리는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에 개입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섹터와 프라이빗 섹터를 혼돈하고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도 PRP를 놓을 때 가격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혼합 진료 영역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냥 환자랑 의사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고 나면 그 의사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풀어주던지, 그러면 그 영역에서 아예 활발하게 자, 우리나라의 PRP를 맞으러 또 좋은 주사를 맞으러 일본 가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주사를 맞으러 일본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무슨 의료의 민영화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겁을 내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차라리 이렇게 확대해서 아예 이미 비급여 자체도 합법화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노폴리 인슈어런스의 유니버셜 시스템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변화하는 이 세계, 그다음에 엄청나게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우리 석학들이 좋은 치료법을 내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도대체 몇 년도에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정치권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좀 탈피되는 방법, 아까 이제 무슨 뭐가 좋은 방법이 있겠냐 하겠지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부분 우리가 책임지겠다니까요.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사실 뭐 보험 급여가 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고 나면 책임져 줘야죠. 근데 책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급여 관리를 하려면 좀 합리적이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여론에 밀려서 여론 작업하면서 하는 정부의 문제가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 다시 드리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 여러 화두 중에 비급여 실손보험도 큰 화두가 됐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은 사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비급여는 급여 비급여가 관계가 있지 실손보험과 연결성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급여 치료를 받고서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하는 이 과정 중에서 실손보험 회사가 비급여라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급여 비급여는 의료이지 보험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발표하는 내용들이 보험사의 시각으로 계속 보고 있고, 정부나 우리 스스로도 자꾸 보험사의 시각으로 왜곡돼 가고 세뇌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병원에서 물어보고 진료하면 안 된다는 법안까지 나온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기 특별법이 있는데 환자들이 보험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보험회사들이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보험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무릎 주사 치료라고 잘 아실 겁니다. 신의료 기술로 분명하게 허가가 나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게 갑자기 많이 시행이 됐다고 해서 요새는 아예 이 소송이나 이런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하고서 청구를 해도 아예 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들한테. 이게 사기 아닙니까? 원래 실손보험회사는 보장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사가 치료한 것에 다 주게 돼 있는 것이 실손보험의 기본인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청구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환자들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가입한 거를 숨기고 의사들한테 숨기고서 치료를 받아야만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사 입장으로 계속 호도되고 정부도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자의 입장에서 다가가고 모든 정책들이 이 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이 우리나라의 급여 비급여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이번 이 정부와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특별한 더 추가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 토론회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MA TV